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이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는 3.3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앞서서 포털 사이트에 3.3을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끔 3.3은 사기이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이러한 3.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을 모두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3.3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못 받은 환급액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 환급액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구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3.3을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각각의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3.3 서비스 관련돼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Q&A를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자 이벤트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뒷부분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서 꼭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3.3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내가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러한 3.3 서비스는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세금 환급금을 찾아주는 이러한 서비스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금의 환급과 추징은 왜 생기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신다고 한다면 세금 신고가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활동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일정 비율로 세금을 차감합니다. 고급진 표현을 쓰면 원청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하거나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이 발생되면 보통 3.3%의 세율로 세금을 빼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미 3.3% 세금 냈으니까 더 이상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생된 소득이 종합과세대상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세금 신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언제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내가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소득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2024년도에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한다? 2025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는요, 2024년에 발생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을 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제대로 된 세금은 아니고요. 임의로 차감한 세금이고 정상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그리고 새롭게 정산된 세금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우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번에 내야 될 세금이 더 많다, 정산했었을 때 납부할 세금이 더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추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환급과 추징은 도대체 왜 생기냐?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미 납부한 거. 예를 들어 3.3%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만큼은 이미 세금을 부담한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정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가 100만 원인데 실제 납부할 세금이 50만 원. 자, 그러면 당신은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미 100만 원 냈으니까 내가 50만 원은 돌려줄게요. 자,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은 50만 원 이미 냈는데 실제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과거에 낸 거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만 내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나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되는 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면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기한 후 신고 혹은 무신고 가산세와 관련된 무거운 각종 가산세들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이러한 환급액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신고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급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은 생기는 것일까? 자,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다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인정, 빼주는 항목, 종합소득 공제도 빼주는 항목, 여기 세액공제도 빼주는 항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소득을 깎아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비나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래 내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를 하게 되겠지만, 자, 만약에 필요경비를 누락하거나 종합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세액공제를 누락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납부하지도 않아야 될 세금들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3.3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락한 이러한 공제나 경비 항목들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휙 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납부한 이러한 세금들을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다시 대입해서 줄어드는 세금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납부한 세금과 다른 이러한 경비들을 다 인정받았을 때 그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급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 도대체 우리가 3.3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각 단계별로 일단 알려드리면요. 자, 먼저 3.3 서비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세금 신고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세무사한테 세금 신고 의뢰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3.3 서비스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 현재 3.3 가입자의 경우는요, 1,900만 명. 그죠?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가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누적 환급액은 무려 9,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3.3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렇게 환급액들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냐? 최근 5년 이내 자, 퇴사 혹은 이직을 한 직장인. 자, 퇴사나 이직을 하게 되면요, 원래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그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제받을 내용들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된 공제분을 다시 한번 제조사에서 신고하게 되면 환급액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업 등을 통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부업이 생기게 되면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 자, 이런 경우는 3.3%의 세율을 부과하고요. 이분들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3.3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아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3으로 우리 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 단계별로 보시게 되면요. 1단계는 3.3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에 3.3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러한 앱이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앱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설치를 통해서 이제 열기 누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계정으로 우리가 3.3을 아주 쉽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정으로 계속 누르게 되면요,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 인증이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생년 월일, 그리고 카카오 지갑 혹은 패스 앱을 통해서 추가적인 본인 인증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카카오 지갑으로 한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급받을 환금액을 직접적으로 계산합니다. 한 1, 2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잘 신고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환급액이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쭉 한번 조회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환급액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환급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환급액이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그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예상 환급금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용료를 결제를 하게 되면요. 이제 신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결제 이후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당연히 더 입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냐? 자, 추가적인 정보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과 관련된 이렇게 누락된 항목들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항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금액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입력했었을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나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환급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환급을 받거나 그 다음에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환급 계좌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환급 계좌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K뱅크와 토스뱅크는 현재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세요는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카카오뱅크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환급 계좌에서 입력 불가능한 계좌는 K뱅크와 그 다음에 토스뱅크의 계좌는 아직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급 계좌까지 입력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완료됐다라는 이러한 문구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환급 신청이 완료되게 되면요. 신청 완료 후 3.3의 검토와 신고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1에서 한 3 영업일 정도가 소요되게 되면요. 카카오 알림톡 또는 앱으로 여러분들의 접수가 잘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급액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 발생된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의 환급 신청을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3 서비스와 관련돼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상 환급액 진짜 입금되는 것 맞나요? 자, 일단은 2023년 5월 기준으로요. 자, 97.4%의 고객은 예상 환급금을 그대로 혹은 더 많이 받은 이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상 환급액을 그대로 받으신 분들은 93.2%, 그리고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더 많이 증가한 사람은 4.2%, 그리고 예상 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감소한 분들은 2.6%.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예상 환급금 이상을 실질적으로 환급받고 있다는 이러한 통계 기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상 환급액이 진짜로 입금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보다 만약에 10% 이상 감소됐다라고 한다면요. 알림톡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신고 진행 여부에 대한 선택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실질적인 환급액이 감소하게 되면요. 이때는 기준에 따라서 이용료의 일부분을 환불해 준다라고 하니까요.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고 환급액이 그대로거나 더 많이 나오면 좋은 거고 행여나 적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고 진행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든 만큼의 이용료의 일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환급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보통 5월 달에 신고하기 때문에 5월 달에 3.3 서비스를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아주 빨리 우리가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받을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아닌 5월 이외에 여러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적게는 최소 2주, 많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급액에 대한 부분들은 3.3에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름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왜 3.3에서 입금을 안 해준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세무서 이름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는 이유. 여러분들 환급은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지 3.3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에 사실 수수료에 대한 결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고요. 예상 환급액보다 실질 환급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이용료에 대한 일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수수료는 일단은 환급금 수령 이후에 결제가 어려운 이유 때문에 먼저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안전한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이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사실 세금 신고만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루머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세무 정보와 이러한 소득 정보 관련된 부분들은 세금 신고만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2년 연속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5월부터는요, 이제 AI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이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 동의 없이 신고가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세금 신고만을 위해 사용되고 이후 파기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금 신고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만 활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 폐기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3 서비스의 특장점, 일단 많은 분들이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현재 가입자는 1,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누적 환급액은 9,100억 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인증으로 최근 5년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 안전합니다. 그래서 세부 스타트업 최초로 국가기관 인증, 그래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우리의 세금을 우리 정산하는 데만 사용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정보는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일단은 3.3 한번 들어가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상단에 이런 메뉴가 뜹니다. 자, 이때 친구 초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 우측 하단에 클릭해 주시고요. 친구 초대 이벤트를 클릭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3.3을 한번 이용해 보라는 서비스를 여러분들 친구분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요. 친구가 만약에 이 환급 신청까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친구도 스타벅스 커피와 그 다음에 나도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는 댓글 이벤트입니다. 자, 영상을 일단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5월에 생길 새 환급금에 대한 기대평을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쭉 한번 살펴보면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게 되면 어떠한 상품을 주냐? 바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 10매, 즉 10명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자가 발표가 되면요, 개별 댓글을 통해서 경품 수령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참여해서 많은 이벤트들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3.3으로 세금 신고와 함께 환급금을 찾아보세요. 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세무 용어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세금 신고했었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프 신고가 어렵잖아요. 이러면 세금 신고, 의뢰 비용 등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3.3 서비스 잘 활용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여러분들 복잡한 세금 신고, 그리고 환급금에 대한 조회, 그리고 환급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이직, 그리고 혹은 부업 등을 통해서 부수입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거나 혹은 퇴직연금 등을 수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3.3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부가세 신고까지도 아주 간편하게 세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3.3 서비스 잘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